예,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죠. 그런 것이 바로 원 메시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저자 이지훈입니다. 뭔가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죠. 더 메시지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좌우명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면 수십억 원을 내야 하죠. 왜냐면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의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팀 쿡의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뭐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좀 더 성숙해야 됩니다.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교세라 창업자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회사는 리더의 인격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기업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큰 조직이 되면 될수록 기업은 기업의 리더는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 빠른 나이에, 젊은 나이 20대 창업을 한 사람들은 사실 아직 인간적으로 성숙도 하기 전에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인격적으로 더 갈고 닦아가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 멘토나 훌륭한 분들한테 코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이 경영진에 훌륭한 분들을 영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세르게이 브린과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에릭 슈미트라는 훌륭한 경험 있는 분을 CEO로 영입을 해가지고 10여 년간 CEO를 맡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좀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자기 표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홍보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같은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요. 인터뷰에 잘 응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리더들은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그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높은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라고 하죠. 태양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이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참 아쉬웠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회사를 잘 홍보할 수 있고 CEO라면 또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게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 점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글로벌 리더들은 수평적 리더십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세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 리더들을 보면 아직도 수직적 리더십, 위계에 기반한 리더십, 이런 걸로 좀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직에 혹은 기업의 어떤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바랍니다. 그걸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면 수평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리더십 하에서는 종업원들이 위축되어 있고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찢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업원들이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각나는 게 그 휴렛 패커드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데이비드 패커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기업 문화를 조성을 했고요.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 문화의 어떤 뭐랄까요 초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실리콘밸리의 어떤 초석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종업원들이 CEO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벌였을 때도 그거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일인가 하면요. 한 번은 HP 같은 회사는 R&D 연구개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신제품을 늘 개발을 하죠. 그런데 한 엔지니어가 새로운 신제품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보기에는 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저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게 분명히 시장이 있을 거고 잘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이게 팔로워가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 몰래 그 일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휴가 때 놀지 않고요. 오히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또 어떤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요. 출장을 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 고객들을 만나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제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개발을 추진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 데이비드 패커드가 그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 넘겼습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이 제품을 연구소에서 보기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 제품은 이제 연구소에는 없고 생산 라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 넘겼거든요. 사실 생산 라인에 있다는 건 더 심각하죠.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생산까지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제품은요. 결국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그 TV 모니터였는데요. 대형 TV 모니터였는데 아주 잘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 상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럼 그 직원이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그 직원은 오히려 상 이름이 재밌어요. 통상적인 의무를 넘어선 비범한 불복종과 반항에 대한 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긴 제목의 상을 수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직원은 나중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제품 개발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쌓이니까 직원들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었겠죠. 물론 가능하죠. 이 리더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리더가 항상 당근과 채찍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채찍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획일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업은,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종업원의 자발성이 중요하죠. 이거는 억눌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종업원을 풀어놓고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풀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오히려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랜 B를 준비하라는 말은 사실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만이 즐겨 하던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해진 일을 가게 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항상 다른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다른 가능성을 너무 많이 대비하면 안 되겠죠. 현업이 좀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일과 시간에 한 10%, 20% 정도는 제3의 가능성,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에 늘 대비해야 되겠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고 유행이죠. 인공지능 모르고는 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늘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리드 호프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구적 베타의 삶을 살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베타. 여러분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해가지고 시험 가동을 하죠. 근데 우리 삶도 늘 영구적 베타, 늘 베타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다. 늘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늘 개선되니까요. 이게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선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더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